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오는 사람 왜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검진표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라고 찍혀 있으면 그날부터 마음이 놓이셨습니까? 그래서 혈압은 대충 넘기고 혈당은 잘 안 보게 되고 체중이 빠져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숫자 하나가 제 몸 전체를 설명해 주는 줄 알았고 그 숫자만 좋으면 큰 병은 피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경과 전문의의 말이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볼 때 콜레스테롤 수치는 맨 마지막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상식이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의학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압입니다. 집에서 잰 혈압이 130에 80을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침과 저녁이 큰 차이로 출렁이진 않는지, 이게 뇌혈관에는 직접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을 넘기기 시작하는지, 당화 혈색소가 5.7 근처에서 서서히 오르는지, 이 변화는 혈관 안쪽을 조용히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체중 변화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살이 찌는 것만큼 이유 없이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별다른 다이어트 없이 체중이 줄었다면 영양 상태나 근육량 저하, 다른 질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LDL 수치 자체보다 이전 검사와 비교해 갑자기 떨어졌는지 다른 지표들과 엇갈리고 있는지 그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해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숫자 하나에 안심부터 했고 정작 뇌혈관에 더 직접적인 혈압과 혈당은 뒤로 미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콜레스테롤 정상이라는 말에 혈압 기록을 멈춘 적은 없으십니까? 혈당 검사는 몇 년째 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대충 넘긴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뇌졸중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신호로 읽어야 하는지를 끝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혈압 측정법, 검진표에서 꼭 봐야 할 항목, 그리고 식사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지까지 실제로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진표 숫자에 속지 않고 뇌혈관을 지키는 기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하나의 병처럼 불리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처음부터 엇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콜레스테롤과의 관계는 뇌졸중 전체가 아니라 뇌경색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은 혈관 안에 찌꺼기가 쌓이거나 혈전이 생기면서 혈류가 막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DL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지방 성분이 침착되고 그 위에 염증과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예방에서는 LDL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전체가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오해해왔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높아진 혈압입니다. 혈관이 오랜 시간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 약해진 부위가 터지는 것이 뇌출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뇌출혈 위험을 볼 때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혈압 기록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집에서 잰 혈압이 130을 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위험 신호로 판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자료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낮았던 사람들에게서 뇌출혈이 더 자주 보였던 시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혈관이 약해진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이 현상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시기에 낮은 콜레스테롤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과도한 음주,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만성 질환이 함께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낮은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아니라 같이 동반된 생활 습관과 질환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뇌졸중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뇌경색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신호이지만 뇌출혈에서는 핵심 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콜레스테롤이 문제다라는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뒤로 밀리고 숫자 하나에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혈압 관리를 느슨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반대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정작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신경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뇌졸중을 하나로 보지 말고 어떤 유형의 위험이 내 몸에 더 가까운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콜레스테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춰야 할 적이 아니라 뇌경색을 예측하는 하나의 신호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뇌출혈을 막기 위해 혈압이라는 더 직접적인 위험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 하나만 머릿속에 정리돼도 검진표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고기부터 떠올립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한다. 육류를 피해야 한다는 말이 습관처럼 따라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과 내과 전문의들이 콜레스테롤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짚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음식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전체 콜레스테롤 중 음식으로 섭취되는 비율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간에서 합성됩니다. 그렇다면 간은 무엇을 재료로 콜레스테롤을 만들까요? 바로 과도하게 섭취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흰쌀밥, 빵, 국수, 설탕이 많은 간식과 음료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문제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은 당장 쓰고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합니다. 이 중성지방이 간으로 들어가면 LDL 콜레스테롤 합성이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중장년 이후 환자에게 식습관을 물을 때 고기보다 먼저 묻는 것이 밥과 간식입니다. 하루에 밥을 몇 공기 먹는지, 국수나 빵을 자주 먹는지, 단 음료나 과일 주스를 습관처럼 마시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이 콜레스테롤의 방향을 더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이 많아질수록 콜레스테롤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성지방이 함께 올라가고 혈당도 흔들리며 복부 비만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뇌혈관과 심혈관에 부담이 빠르게 쌓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을 고기를 끊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제된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밥 양을 줄이고 야식과 간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LDL과 중성지방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의 균형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필요한 만큼 섭취하되 과도한 탄수화물이 매 끼니마다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니어에게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같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섭취량이 줄어 영양 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 근육량이 빠졌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이 수치가 왜 변했는지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결국 콜레스테롤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균형이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고기만 줄이고 밥과 간식을 그대로 두는 식단은 의학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고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어떤 재료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각 하나만 바꿔도 식사 관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압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생각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오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낯선 공간, 의사 앞에서의 긴장, 검사를 기다리는 불안감 때문에 몸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분비되는 물질이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그 결과 실제 생활 속 혈압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백의 고혈압 때문에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거나 반대로 병원 수치만 믿고 집에서의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혈압 판단의 기준을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고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의 수치입니다. 즉, 일상 속 혈압입니다. 그래서 가정 혈압 측정은 뇌졸중 예방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집에서 재는 혈압도 방법이 틀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문의들이 권하는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상적인 활동을 한 뒤 1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쉬고 팔뚝형 혈압계로 측정합니다. 이때 첫 번째 수치는 참고만 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이나 자세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분 정도 지난 뒤 다시 한번 측정한 두 번째 수치가 가장 의미 있는 혈압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혈압이 집에서 130에 80을 지속적으로 넘는다면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미 위험 신호로 봅니다. 아직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에는 부담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혈압의 변동성입니다. 어떤 날은 정상이고
어떤 날은 확 올라간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혈관은 출렁이는 압력에 더 큰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단일 수치보다 기록의 흐름을 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면 바로 약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전문의들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먼저 기록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같은 시간대에 혈압을 재고 그 평균을 봅니다. 그리고 체중 변화, 식습관, 수면 상태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불필요한 약물 치료도 피하고 정말 필요한 시점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압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조용히 올라가는 혈압은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혈압은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병원 수치 하나보다 집에서의 기록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뇌졸중 예방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오면 혹시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두 증상을 뇌졸중의 전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은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뇌졸중은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진짜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입니다. 운이 좋아 증상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뇌혈관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위험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잘 나오지 않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갑자기 왔다가 몇 분에서 길어도 1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증상은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는 현상입니다. 통증 없이 시야가 가려졌다가 회복되는 경우라면 신경과 전문의들은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증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안심의 근거가 아니라 응급실로 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라. 집에서 지켜보거나 다음날 병원을 가겠다는 선택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있는 만성 두통이나 자주 겪는 어지럼증과 이 전조 증상을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전조는 익숙한 증상이 아니라 처음 겪는 이상한 증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늘 있던 증상이 아니라 갑자기 생겼고 명확했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차이가 평생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의 절반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고혈압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짜게 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국물만 피하고 소금만 줄이면 혈압 관리가 끝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라고 말합니다. 혈압을 올리는 것은 소금 하나가 아니라 몸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협이나 강한 자극을 느끼면 즉각 반응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카테코라민 반응이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은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끌어올립니다. 원래는 위험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짠 음식뿐 아니라 매운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 강한 자극의 음료와 잦은 야식은 모두 이 반응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몸은 매번 공격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고 그때마다 혈압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고혈압의 원인은 소금 하나가 아닙니다. 자극적인 식사가 생활이 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루하루는 괜찮아 보여도 이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 지속적인 자극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혈관의 탄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압박은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들은 혈압 관리는 자극을 줄이는 관리라고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실천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급격한 체중 변화가 혈압과 혈관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몇 년간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둘째,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을 남깁니다. 아침이나 저녁 같은 시간대에 일주일 이상 기록하면 몸의 흐름이 보입니다. 한 번의 수치보다 패턴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혈압,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이 세 가지는 같은 날 기준으로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만 정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식사는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을 완전히 적으로 삼기보다 자극적인 식사가 습관이 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짠맛, 매운맛, 단맛이 매 끼니 반복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혈압 관리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춰야 할 숫자가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읽기 위한 신호라는 것. 그리고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생활 습관의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검진표는 더 이상 불안을 주는 종이가 아니라 내 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만 위험은 늘 조용히 쌓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조용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은빛건강톡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의학적으로 정확한 건강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었다면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행복. 그 한 단어가 은빛건강톡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